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세계는 한국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고 한때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으며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하루 200원 남짓으로 연명하던 나라였고 미국 보고서마저 회복에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오만한 예측을 비웃듯 단 한 세대 만에 반도체와 방산, 의료 시스템까지 동시에 석권하며 세계 핵심 공급망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인공지능조차 한국 메모리 없이는 구동이 불가능하고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서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한국 문화는 넷플릭스를 타고 지구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엘리트들의 시선이 서울로 향하기 시작한 이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리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국이요? GDP도 중국의 2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에단이 바로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죠. 안보도 기술도 다 미국이 깔아준 거 아닌가요? 료타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제조업 기반도 일본이 많이 도와줬고요. 저는 세 사람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국제정치-경제대학원에서 30년 넘게 강의를 해왔고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핵관, 국가 경쟁력 구조를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이 강의를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중국, 일본을 연구해온 제가 굳이 한국을 따로 다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어떤 분야를 분석하든 한국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공급망, 방산 수출, 의료 효율, 글로벌 청년 이동, 무시하려 해도 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질문 하나를 강의실 앞에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개설한 특별 강의의 이름이 바로 21세기 국가 경쟁력과 대한민국이었고 강의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사진 한 장부터 띄웠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0년대의 서울이었습니다. 건물 잔해, 흙먼지 가득한 골목, 판자로 엮은 집들, 강을 가로지르다 무너진 다리.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진 사이 에단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콜만 교수는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서울이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연간 약 60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8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었고 하루로 나누면 200원 남짓으로 한 사람이 살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현재 수치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 같은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리웨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연간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컬먼 교수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마우스를 한번 클릭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그 수치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산업시설은 대부분 파괴됐고 전기와 철도는 기능을 잃었으며 식량은 해외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로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장기 자립이 어려운 국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만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콜만 교수가 그 문장을 화면에 띄워놓은 채 강의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시 이 판단을 내린 전문가들이 틀린 게 아니었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나라였으니까. 콜만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곧장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같은 시기인 1950년대 필리핀 사진이었습니다. 고층 건물, 화려한 마닐라 도심, 활기찬 거리. 에단이 앞서 봤던 서울 사진과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같은 시기예요? 맞네. 1950년대 초반이야. 그럼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컬만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 공무원들은 필리핀으로 연수를 갔나요? 배우러. 리웨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 좋게 큰 나라라는 거잖아요. 콜만 교수는 그 말을 굳이 받아치지 않고 다음 화면을 올렸습니다. 현재의 서울이었습니다. 한강 야경, 반도체 공장, 인천공항, 첨단 산업단지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에단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보 깔아주고 시장 열어주고 기술 이전해줬으니까 저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키워준 나라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게 한국 실력인가요? 류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반도체도 결국 일본 장비 없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닌가요? 공급망 들여다보면 사실 한국 혼자 한 게 많지 않잖아요. 리웨이가 차갑게 한마디 얹었습니다. 솔직히 중국 시장이 받쳐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중국 없었으면 삼성도 없었어요. 학생들의 확신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한국은 운 좋게 성장한 나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라는 인식이 강의실 안에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그 확신이 꽤 견고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콜먼 교수는 반박도 추가 설명도 없이 다음 자료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천천히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근 세계 청년들이 가장 빠르게 배우는 언어 중 하나가 한국어라는 사실 알고 있나?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콜먼 교수는 그 침묵 사이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유학 증가, 한국 기업 취업 열풍, 전 세계 대학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한국어 학과,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세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네. 강의실에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웃음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굳이 깨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제가 이 강의를 열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순간과 똑같은 감각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강의. 콜먼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가 이름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콜먼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콜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네. 전쟁이나 식민지배, 극심한 빈곤을 겪은 나라들이야. 모두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나라들이지.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네. 첫 번째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현재의 필리핀이었습니다. 콜먼 교수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던 나라. 1960년대 한국 공무원들이 배우러 찾아갔던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벗어났지만 선진국 문턱은 끝내 넘지 못한 채 그 중간 어딘가에 갇혀버린 나라. 공장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 번 돈을 고향으로 붙여주는 구조로 나라가 겨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배우러 갔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콜먼 교수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다음 화면을 올렸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1인당 소득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선 나라. 깨끗한 도시와 세계적인 항만.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뉴타가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완전히 성공한 거 아닌가요? 콜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네. 싱가포르는 성공했네. 그런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 명이야.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 하나로 이루어진 나라지. 그리고 그 성공은 금융과 물류, 딱 그 두 분야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네. 한 도시가 한 분야에 올인한 거야.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은 대만이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세계를 흔드는 나라.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 하나가 사실상 세계 기술 패권의 핵심을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대만은 대단한 거 아닌가요? 반도체 하나로 미국이랑 중국이 다 눈치 보잖아요. 콜먼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네. 대만의 반도체는 세계적인 수준이네. 그런데 대만의 힘은 반도체 하나에서 나오네. 그 하나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야. 에단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를 세계 최고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콜먼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곧장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위산업, 원전, 인공지능, 의료, 문화산업. 한목들이 화면을 채워가기 시작하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쓰는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고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인 고대 역폭 메모리는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 세계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하고 있으며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는 HD 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조선 3사가 세계 수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CATL이 세계 1위 아닌가요? 중국 기업인데요. 콜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총량으로는 CATL이 1위야. 그런데 CATL 점유율의 대부분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나오네. 중국 시장을 빼고 보면 어떻게 되나?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BMW에 들어가는 배터리, 메르세데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걸 누가 만들고 있나? 리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에단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방산이 뜨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결국 미국이 공급을 못 따라가니까 생긴 틈새 아닌가요? 선택지가 있으면 다들 미국 거 사죠. 한국 건 차선책이고요. 콜먼 교수가 에단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지금 실제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고 있는 게 어느 나라 무기인지 알고 있나? 에단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콜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차선책이 실전에서 증명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차선책이 아니네. 강의실이 조용해진 사이 콜먼 교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액이 수년 사이 3배 이상 뛰어오른 그래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순위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정상을 차지하는 일이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금융과 물류를 가져갔네. 대만은 반도체를 가져갔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분야를 성공시키는데 수십 년을 쏟아붓네. 그게 보통 국가가 할 수 있는 한계야. 콜먼 교수가 화면 속 목록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동시에 가져갔네.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단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고 료터는 노트에 뭔가를 적다가 멈췄으며 리웨이는 탑을 개고 산업 목록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콜먼 교수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다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의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에단은 자리에 앉자마자 팔짱을 끼고 콜먼 교수를 기다렸고 요타는 노트를 펼쳐놓은 채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리웨이는 지난 강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듯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꽤 흔들렸지만 다시 자신감을 챙겨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에단이 콜먼 교수가 자리를 잡기가 무섭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저번 강의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한국이 여러 산업을 동시에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처음에 미국이랑 일본 기술 가져다 쓴 거 아닌가요? 독자 기술이 아니라 결국 남의 기술 조립한 거잖아요. 료타가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일본 기술 기반에서 출발한 건 사실 아닌가요? 뿌리를 보면 결국 같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리웨이가 팔짱을 끼며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조립 잘하는 나라 이미지가 강하죠. 핵심 기술은 결국 다른 나라에서 온 거고요. 콜먼 교수는 학생들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학생들이 순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에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콜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기술 강국이 아니었네. 그리고 그걸 숨기지도 않았네. 콜먼 교수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1960년대 독일 탄광이었습니다. 막장 깊숙한 곳에서 석탄을 캐는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부들이었습니다. 콜먼 교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는 팔 것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지구 반대편 독일 탄광 막장으로 들어갔고 젊은 여자들은 낯선 언어로 독일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번 외화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돈으로 기계를 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세웠네. 그리고 공장에 일본 제품이 들어오면 엔지니어들이 밤새 분해했네. 나사 하나, 부품 하나, 회로 하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때까지 다시 조립하고 또 분해했네. 그게 한국이 기술을 배운 방식이야. 에단이 그 말을 듣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결국 따라한 거잖아요. 콜먼 교수가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따라했네. 그런데 따라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나? 미국도 영국 기술을 따라했고 일본도 미국을 따라했네. 문제는 따라하느냐가 아니라 따라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콜먼 교수는 다음 화면을 올렸습니다. 1980년대 한국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한국이 뛰어든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무모하다. 컬먼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자 비웃었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뭘 하겠냐고 료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초반엔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닌가요? 컬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초반엔 엄청난 적자였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결국 일본을 따라잡았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컬먼 교수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따라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아무도 만든 적 없는 걸 만들기 시작했지. 화면에 낯선 단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HBM. 에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뭐예요? 콜먼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지.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강의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에단은 HBM이라고 적힌 자기 노트를 내려다봤고 료타는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으며 리웨이는 처음으로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립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걸리는 게 생긴 것, 그것으로 충분한 강의였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시작되자 콜먼 교수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지난 강의의 마지막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HBM, 세 글자였습니다. 에단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게 뭔지 오늘은 설명해 주실 거죠? 콜먼 교수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대 여풍 메모리야. 인공지능 서버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두뇌 역할을 하네. 챗GPT가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을 때 그 연산이 이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네. 콜먼 교수가 다음 자료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 HBM 생산량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90%가 넘었습니다. 리웨이가 화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이 한국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콜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에단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미국이 만드는 거잖아요. 메모리는 부품일 뿐이고요. 콜먼 교수가 에단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나?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부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지금 미국이 만드는 인공지능도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서버를 돌릴 수가 없네. 에단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컬먼 교수는 에단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천궁이었습니다. 컬먼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습용 천궁이 실전에서 요격률 96%를 기록했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늘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을 상대로 나온 숫자야.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료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습용이요? 맞네. 완전한 실전 배치용도 아닌 연습용 버전이 그 숫자를 냈네.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화면은 K9이었습니다. 콜먼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럽 여러 나라들이 긴급하게 자주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방산업체들은 주문을 받아놓고도 납품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공장 설비가 부족했고 생산 라인이 오랜 평화 속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K9이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리웨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몇 달이요? 그게 가능해요? 컬먼 교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가능했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컬먼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를 갖고 있네. 그런데 대부분은 미국이 만든 전투기야. 미국 전투기를 쓰는 나라는 부품 하나를 바꾸려 해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 해도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하네. 자기 나라 무기인데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거야. 에단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콜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든 전투기를 갖게 됐네. 수리도 업그레이드도 수출도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파는 순간 그게 끝이 아니네. 정비 계약,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계약이 수십 년 동안 따라붙네.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 바로 그거야. 에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콜먼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한국이 그 방식을 시작하고 있네.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단은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화면을 바라봤고 료타는 노트에 뭔가를 적다가 멈췄으며 리웨이는 턱을 꿰고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립국이라는 말은 이미 세 강의 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 학생들이 버티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강의가 시작되자 콜먼 교수는 자료를 띄우는 대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에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젯밤에 넷플릭스로 뭘 봤나? 에단이 순간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요. 친구가 추천해줘서요. 콜먼 교수가 료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에는 료타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랑 한국 영화를 보긴 했는데. 콜먼 교수가 리웨이를 바라봤습니다. 리웨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 예능이요. 요즘 중국에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콜먼 교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순위였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상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세 사람이 스스로 증명했네. 강의실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한 건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콜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화는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네. 강요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 콘텐츠를 찾고 있네. 그것도 넷플릭스라는 미국 플랫폼을 통해서. 대단히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냥 드라마 보는 거잖아요.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콜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을 올렸습니다. 듀오링고, 언어학습 통계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콜먼 교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드라마를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는 소파에 누워볼 수 있지만 언어는 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는 날, 수강 신청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자리가 꽉 찼습니다. 강의실을 늘려도 대기자가 줄지 않자 결국 추가 강좌를 열었고 그마저도 금세 마감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의 학생들이 경쟁하듯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그 자료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K-팝 때문 아닌가요? 가사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콜먼 교수가 다음 화면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유학생 통계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 수가 최근 수년 사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콜먼 교수가 말했습니다. K-팝 가사 해석하려고 삼성연구소 인턴십에 지원하지는 않네.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에 줄을 서지도 않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콜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거야. 이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에 지원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 하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료타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취업 설명회가 인기긴 합니다. 강의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료타에게 쏠렸습니다. 료타가 불편한 듯 덧붙였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한국 기업 취업을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연봉도 그렇고 성장 가능성도 보는 것 같고요. 에단이 료타를 바라봤습니다. 리웨이가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콜먼 교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세대 전에 한국 청년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기회를 찾아 떠났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세계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단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내리깔았고 료타는 자신이 방금 한 말에 무게를 느끼는 듯 입을 다물었으며 리웨이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비웃음과 팔짱으로 가득했던 강의실은 이제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나온 건 에단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당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의료만큼은 미국이 세계 최고 아닌가요? 최첨단 장비, 최고의 의사들,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구하는 나라잖아요. 콜먼 교수는 에단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으며 화면을 켰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자료였습니다. 콜먼 교수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검사 하나에 수백 달러, 응급실에 한번 다녀오면 수천 달러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응급실에 다녀와도 몇만 원 수준이었고 같은 MRI 검사를 미국에서 받으면 수백만 원이 나오는 게 한국에서는 1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같은 검사, 같은 장비. 그런데 가격은 수십 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MRI 한 번 찍으려면 보험 승인을 기다리는 것만 수주가 걸렸고 전문의 예약은 몇 달을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웠고 보험이 있어도
보장 범위를 놓고 병원과 싸워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에단이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컬먼 교수는 에단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화면을 올렸습니다. 한국 건강검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신 검진이 끝나고 인공지능이 영상을 판독하며 결과는 당일 혹은 다음 날 나왔습니다. 비용은 미국의 몇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컬먼 교수가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환자들의 한국 의료 건강이 빠르게 늘고 있네. 비행기 석을 내고 한국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싸고 빠르니까. 에단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요? 그러네. 강의실이 조용해진 사이 콜먼 교수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왕족과 고위 인사들이 이용하는 서울병원의 VIP 병동 이야기였습니다. 서기로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는 나라들이 자국 최고 권력자들의 생명을 한국 의료진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였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암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찾아 장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묘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나라들에도 병원이 있을 텐데요. 콜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네. 그런데 자기 나라 병원 대신 한국을 선택했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리고 콜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콜먼 교수가 말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르네. 우리말로 하면 무지개의 나라야. 리웨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무지개예요? 콜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단순한 별명이 아니네. 한국과 몽골은 정부 간 의료 협약을 맺었네.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공식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한 해에만 14,000명이 넘는 몽골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찾았네. 치료를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한국 의료진이 원격으로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고, 콜만 교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몽골 의료진들이 한국 병원으로 직접 와서 수술 기술을 배워가네. 그리고 한국 의료기관들은 몽골 현지에 병원을 세우며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네. 콜만 교수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진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세계는 한국에 원조를 보냈네.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환자들이 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네. 에단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팔짱도 반박도 피식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컬먼 교수는 자리에 앉는 대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주리도 화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에단도 료타도 리웨이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일간의 강의가 이 강의실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컬먼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본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지. 그는 칠판에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반도체, 방산, 의료, 문화, 조선, 원전. 컬먼 교수가 분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중에 하나를 갖기 위해 수십 년을 쏟아붓네. 그런데 한국은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네. 그것도 각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컬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한국은 이제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네.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컬먼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멈추면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가 멈추지. 챗GPT도 구글도 아마존도 멈추는 거야. 에단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조선이 멈추면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네.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만들고 있으니까. 요타가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방산이 멈추면 지금 이 순간 전쟁 중인 나라들이 무기를 잃네. 한국 의료가 멈추면 살기 위해 날아온 환자들이 갈 곳을 잃네. 콜먼 교수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네.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에단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컬먼 교수가 에단을 바라봤습니다. 왜 미국은 제조업을 유지하지 못했죠?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료타와 리웨이의 시선이 에단에게 쏠렸습니다. 5일 동안 한국을 깎아내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나라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콜먼 교수는 잠시 에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선택을 했네. 금융과 플랫폼, 그리고 기술 설계로 이동했네.
제조는 비용이 싼 나라에 맡기는 방식을 택한 거야. 처음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네.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첨단 산업으로 올라갔어.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택한 거지. 에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콜만 교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칠판에 있네. 료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리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미실 전체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에단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에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거죠? 콜먼 교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칠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로 기억했네. 전쟁의 폐허, 원조를 받던 나라,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고치고, 세계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해냈네. 콜먼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네. 방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다는 굳은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봤고 료타는 말없이 노트를 천천히 닫았으며 리웨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콜먼 교수는 분필을 들고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의 강대국들을 연구해온 내가 결국 이 강의를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 네 글자에 있다는 것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늘었고 K푸드의 세계가 열광하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서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하늘을 지키고 있고 살기 위해 한국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나 싶으면서도 높아진 국격이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